안녕하세요, 캡틴 큐큐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팟캐스트라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이런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로드 팟캐스트 번들, 로드캐스트 듀오. 그건 요거고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팟캐스트? 세트로 그러면 세트로 2인 세트를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마이크를 사용하고 두 분은 이 로드 팟캐스트 번들 이 제품을 사용해서 오늘 컨텐츠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에 대한 리뷰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 제품을 실제로 팟캐스트 녹음에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렇게 바쁘신 두 분을 모셨거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우 작가입니다. 네, 필름메이킹 관련 채널 푸우 작가 PB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별로 바쁘지 않은 서준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서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팟캐스트 주제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요즘 이제 영상계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를 몇 개 뽑아봤어요. 첫 번째가 위기의 영상업계 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서 요즘 영상업계가 많이 어렵다, 불경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체감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서준수 감독님. 형님 먼저 하시죠. 아, 그래요? 네. 서준수 감독님 먼저. 저 먼저. 사실 이게 되게 예민할 수 있는 이야기라 제가 함부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본다 하면은, 제가 이제 크몽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크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수가 눈에 띄게 이제 확 줄었어요. 정말 눈에 띄게 확 줄었어. 제가 느끼는, 이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그거고, 뭐 기존에 이렇게 유지하고 있던 고객들과는 사실 뭐 별 타락 없이 계속 유지를 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두 분한테도 보여드렸는데 저희 영상에 댓글이 달렸어요. 저도 이제 필름메이킹 관련 뭐 장비라든지 우리가 그런 거를 다루니까,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영상을 취미로 하거나 아니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영상업이 좀 많이 힘들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초반 뭐 한동안은 열심히 했었는데, 특히나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고민이다라는 그 댓글을 보고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확실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좀 다들 힘들어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도프 사이트 이제 룬팅을 좀 많이 하는데, 보면은 그런 글의 업로드 주기가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요즘 일이 너무 없어요. 다들 그런 글들. 어떠시나요? 이런 글들이 있잖아요. 이런 글들이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글들을 보면, 커뮤니티에서 글을 보면은 이제 영상 쪽을 폐업을 하면서 장비들을 다 방출한다, 이런 글들을 좀 몇 번 본 것 같아요. 지금이 불경기인지 아닌지 뭐라고 저희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인다,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형님은 좀, 이 현상에 대해서 네. 개인적인 소견이 어떠십니까? 제가 영상업을 지금 한 연수로 따지면 17에서 1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완전 썩은 물이시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했었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영상을 시작했던 초창기 때만 해도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았어요. 편집부터 촬영부터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가능했었는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튜토리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1인 영상 제작자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제가 느끼기에는 5년 전부터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영상 쪽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하다가 영상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다, 저는 약간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는 하드웨어의 발전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점이 A7, S3 그 출시 이후로 업자들이 엄청나게 생겼어. 이 싼 기계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살아남고 살아남지 못하고는 이제 하드웨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감각이나 이제 이런 뭐 업무 능력, 여기서 좀 판가름이 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때 들어왔던 분들이 다 거품이라서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잘 나가고 계신 분도 너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시점을 바꿔서, 그러니까 업자 입장이 아니고
클라이언트 입장으로 조금 바라보고 싶어요. 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영상을 제작을 하는 업체들이 항상 정해져 있었고 계속 돌아가면서 똑같이 광고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 나왔으면 아이스크림 광고 찍고 옷 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이 필요한 회사들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단가가 상대적으로 내려가다 보고 그다음에 또 제일 큰 게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는 거,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홍보하는 수단이 점점 활성화되다 보니까 원래 영상을 제작 안 하셨던 클라이언트들이 우리 가게도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서 마케팅으로 좀 활용을 하자라고 해서 뛰어드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 저는 그 폭파 지점이 그러니까 물론 시작은 한 5, 6년 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코로나 때였다고 봐요. 맞아요. 직접 만날 수는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케팅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영상 제작 그다음에 라이브 중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었고 그때 이제 시작하셨던 분들이 그때 좀 많이 부스트가 되면서 자리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확 거품이 꼈었고 근데 거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 거품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확 늘었는데 몇 년을 본 거예요. 그렇게 큰 금액을 쓴 거는 아니죠. 이 클라이언트들이 그냥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이 쓰면은 뭐 1, 200 정도 써가지고 한번 마케팅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와. 그리고 금방 접는 그러니까 정말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쫙 생겼다가 갑자기 또 이거 별로 효과 없다 그래서 쫙 사라지는 형태. 그래서 거품이 확 꼈다가 빠진 듯한 느낌을 조금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그래도 지금 영상 현업에서 잘 하고 있고 사실 저희는 이제 불경기라고는 하지만 잘 살아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드바이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사석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맛집은 항상 사람이 많잖아요. 맞아. 점심시간이 아닌데 한 3, 4시쯤 가도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랑 제가 이제 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그런 맛집에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맞아요. 손님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제 생각에는 영상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사실 영상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는 기본은 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영업 능력 그리고 마케팅 능력 디테일한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이게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귀찮고 힘들잖아요. 진짜 그거를 마케팅 영업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게 진짜 보통 각오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또 내가 벼랑 끝에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다 지금. 그거 안 하고도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니까는 안 하는 것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말씀하신 것대로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 뭐 홍보 활동 하는 게 맞다. 그걸 안 하는 건 일단은 점점 도태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업이라는 게 사실 아무리 본인이 영상을 잘 만들고 기획을 잘 한다고 해도 사실 영업을 할 줄 모르면 아예 일을 따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같은 서비스 업자들 이제 저는 이 영상 제작업을 서비스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서비스 업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잘 해줬을 때 그게 최고 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고객과 이제 어떤 계기로 일을 해서 최고의 그 만족도를 주면은 이게 최고의 영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외적인 영업도 물론 있겠지만 그럼 이분이 다음에 또 나를 찾아주고 이분이 이 친구 잘하더라 또 소개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건들이 정말 많거든요. 입소문이 되게 크죠. 네. 보통 이제 어느 직업군이나 똑같다고 보는데 이제 하이 클래스 군이 있고 아주 소수의 엄청난 금액으로 대부분의 그 뭐랄까 그 S급 작업을 해주시는 커머셜 작업을 해주시는 그 위쪽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허리 쪽 그다음에 좀 밑에 쪽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라이언트의 거품이 빠지는 등 낙수 효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밑에 쪽이에요. 그러니까 좀 저가 시장들이 그 부분에 타격을 꽤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허리춤이라든지 위쪽은 사실상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물론 제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제작
되는 과정이라든지 나오는 개수라든지 그 회사들을 들여다보면 그거 별로 거기는 타격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모르나요? 다 알지만 우리도 그렇게 큰 금액 받고 싶지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부분으로 그럼 갈 수 있는 몇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가 고정 클라이언트에 대한 거예요.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단가 시장의 장점이자 단점이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싸지만 정신없이 단가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고정 클라이언트를 잡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체 시간 중에 일부는 계속해서 내가 투자 개념으로라도 고정 클라이언트한테 보통 이제 저희들이 기획서를 영상 기획서를 만들고 뭐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떠냐라는 영업이라는 부분들의 시간을 뭐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접근할 수 있는 우물을 파야 하는 거.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제작 환경에 대해서 거품을 빼고 필요한 부분들만 남겨야 돼요. 이게 사실은 살빼기인데, 그러니까 저희 셋을 보면 얼추 저희 셋이 그렇게 항상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부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당 100이어야 해요. 정말 옛날에는 그 막 CG팀 써야 되는 작업들을 다 한순간에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장점들, 이런 부분들의 경험치가 계속 쌓이면서 저희들의 인건비 단가를 아낄 수 있다라는 점, 이게 또 한 가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각자 계속해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고 더 숙련이 잘 돼야겠죠.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모두 다 하고 계시는, 근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이 이제 협업을 잘 활용을 해보는 방법.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공개를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유튜브하고는 관련 없이 저희들이 외주 돌아가는 시스템인데요. 아마 저희들 말고도 다른 감독님도 다 비슷하게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중에 한 분이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일을 따오면 그분이 PD가 되고요, 프로듀서가 되고, 나머지 분이 스텝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텝 비용만 받고 당연히 도와드리고,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서 감독님이 땄었을 때는 서 감독님이 PD가 되고, 캡틴 규큐님이 하셨을 때는 캡틴 규큐님이 선장이 되는 거죠. 직원을 가지고 유지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고정비를 굉장히 줄일 수 있고, 거기다가 클라이언트를 셋이서 각자 찾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점도 있어요. 이렇게 협업을 하면 장점이 각자 잘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부 작가님 같은 경우는 관공서 쪽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바이럴 쪽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 광고주가 많고, 서 감독 같은 경우는 전 대충 구분 없죠. 그냥 뭐 이렇게 음식한 대로. 음식이나 카페나 요리, 카페, 이쪽으로 많죠. 커피, 그 사진 쪽도 많으시죠. 하고 계시니까 각자 이렇게 그물망이 겹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좀 광고주를. 근데 진짜 말씀대로 네.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할 그런 분야를 경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이게 완전 무슨 리뷰하듯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텐션이 너무 좀 잔잔하죠.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평소에 하듯이 그냥 평소에 편하게 하듯이. 이게 반말로 지금 하시죠. 저희가 야자 타임?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어색해 지금. 맞아. 이 구성이 그래서 음, 좀 경직돼 있어요. 말을 놓는 걸로. 우리는 또 편안하게 얘기하자. 좀 편안하게. 그게 나을 것 같아. 두 번째 주제는 좀 더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리뷰어 협찬에 대한 시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거 재밌지. 이거 동반 이거 재밌지. 다 같이 망하자는, 다 같이 죽자는 거야. 나만 날아갈 수 있는 내 채널이니까. 협찬을 받게 되면 유튜버들이 그 제품에 대한 단점을 말할 수 없다, 장점만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속단 말로 그 제품과 그 업체를 빨기에 바쁘다. 빨기만 한다.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리뷰어에 대한 시각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본주의 리뷰어로서 우리 서 감독님 일단 첫 말 번째 놓기로 했지. 너 어떻게 생각하니? 실제로 우리 그 영상인들 모여 있는 단톡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제 가서 보면은 이제 유료 광고 붙은 거는 이제 아예 믿고 거른다 그냥 이런 글들이 가끔 올라와요. 저는 아예 근데- 유튜버를 거른다라는 글을 봤어요. 유튜버를 네. 거른다. 유료 리뷰하는 유튜버를 거른다. 그거를 떠나서 그냥 네. 유튜버들, 국내 유튜버들 네, 거른다. 그래서 자기는 네. 해외 해외 유튜버 유튜버를 본다. 이런 글은 근데 정말 그럼 많이. 뭐가 달라? 해외 유튜버랑 뭐 영어 써서 신뢰가 있나? 뭐 다른 나라 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리뷰어와 광고 영상과 리뷰 영상은 달라야 하죠. 그건 맞죠. 광고 영상은 결단코 거기에 그 제품의 단점을 넣어서는 광고가 안 되겠죠. 근데 리뷰 영상은 광고 영상이 달라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보통들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게 단점을 위한 테스트 영상과 리뷰 영상도 달라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제품을 정말 중립기업 받고 제대로 보고 이 영상의 조회수나 트래픽을 위해서 단점을 까는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건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그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좋은 것도 전부 좋다고 말하고 이런 식의 것도 정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리뷰어라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덕목이 중립기업 반기예요. 네. 너무 중립이어서 제조사 쪽에서 싫어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단점을 심하게 안 깐다고 해서 구독자층에서 에이 쟤는 그러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믿는 게 뭐냐면 이 제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제조사에서 이걸 만들어서 이런 기능을 넣은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하고 이거 일반인들 고민 안 합니다.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고쳐야 된다는 얘기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치명적이라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요만큼이라도 내가 쓰는데 불편함이 있다? 이건 치명적인 단점이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점이 있었어? 나는 그 부분이 전혀 안 걸리는 거야.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집을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제품을 충실하게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저 완전 동감해요. 리뷰를 믿고 거른다고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잘 보고 분석을 해서 이게 저 제품이 지금 내 상황에 맞을까 안 맞을까 이렇게 잘 판단을 하는 그런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측면도 있어요. 나는 규큐님 영상 보고 나도 저 제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나도 저 제품을 갖고 나 있는데 뭔지 알 것 같아. 규큐님이 쓰던 저 방식을 내가 생각을 못 한 거야. 저렇게 쓰면 되게 편할 것 같네? 하고 해봤는데 너무 편한 거야. 나 이런 적도 몇 번 있거든. 그거는 이제 내가 순수하게 시청자나 구독자가 돼서 우리 규큐님 영상을 본 거잖아. 그런 측면으로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이 제품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오래 들여다보고 물론 나는 그 제품을 리뷰한 게 아니고 내가 쓰기 위해서 했을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리뷰를 위해서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하고 이거의 장점으로 제조사를 빨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이거를 정말 제대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되게 편리해지는데 왜 이걸 모르지? 라고 전달해주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그 제품을 들여다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립을 잘 박으면 지금은 사람들이 뭐 유료는 거른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그게 계속 지속이 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은 리뷰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료 리뷰가 아닌 뭐 내돈내산 리뷰를 하시는 분들은 과연 순수한 리뷰어로 볼 수 있나? 내돈내산으로 한다고 순수한 리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기준이 있냐 이거지. 오히려 제조사 눈치를 안 봐서 돼서 네. 그거는 더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립계열을 못 받고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이거 불편하니까 이거 쓰레기야 이렇게 접근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리뷰어가 아니고 그냥 불평러야. 난 이거 싫어. 그건 말할 수 있어요. 뭐 대한민국은 자유 국가니까. 근데 그걸 좋은 리뷰라고 나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잠깐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은 처음 들었는데 무슨 외국 유튜버들이 더 리뷰가 더 그런 애가 저는 정말 많아요. 저도 외국 유튜버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특히 리뷰에 대해는. 근데 진짜 제가 저도 이제 수년간 그걸 보면서 누적되고 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제 얘기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리뷰들이 훨씬 디테일하고 훨씬 제대로예요. 예를 들면은 영어로 얘기하고 멋있는 삐러를 넣었다고 해서 좋은 리뷰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지. 근데 막 진짜 멋있는 것처럼 막 찍고 재미있는 농담도 막 해. 근데 나중에 리뷰를 다 봤는데 이 제품이 코덱이 뭐가 들어갔는지도 설명이 안 돼 있고 아니 코덱은 둘째치고 60프레임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도 언급을 안 한 상태로 끝나.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스펙이 다는 아닙니다만 이 제품을 사기 전에 기본적인
재원은 어느 줄 알고 가야 될 거냐. 근데 그거를 안 해. 근데 뭐 그거는 리뷰하는 사람의 성향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리뷰어들이 결코 외국 리뷰어들에 비해서 저는 리뷰의 질이 떨어진다. 떨어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런 일견은 있을 수 없을까요? 이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진짜 빨아주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리뷰어가 있다면 사실 구독자가 가장 먼저 알지 않을까요?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본인이 피해를 보고서 국내 리뷰어들은 다 쓰레기다 뭐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리뷰어들이 조금 자각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또 분명히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절대로 특정인을 지정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 특정이다 이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가끔 제품을 받았어. 네. 그리고 그 리뷰를 했어. 그리고 그 다음 날 중고시장에 상황이 가끔 벌어져요. 바로 그렇게 내놓는 건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제 의견입니다. 중고 시장에 바로 파는 거는 뭐 리뷰어도 수익이 있어야 어쨌든 돌릴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좀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리뷰 조금 경계합니다. 분명 협찬으로 받았어. 그러니까 뭐 돈을 받거나 제품을 받았어. 근데 저는 협찬을 받았지만 깔 건 깝니다. 단점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제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하겠다. 협찬은 받았으나 나는 할 말은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다른 리뷰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식의 얘기잖아요. 되게 경솔한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리뷰어들은 빨기만 하는데 제품을 빨겠지만 나는 안 그러겠다. 해서 그 사람만 깨끗한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거는 너무 경솔한 동종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를 놔버린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리뷰를 보면 실제로 뭐 그렇게 아니 그거 리뷰의 내용을 떠나서 그런 디튜드가 좀 깔고 가는 것부터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철학이 있는데 나름의 철학이 있는데 과시는 결핍이다라는 그 정말 저는 이게 사이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말로 이제 나 깨끗해라고 말하는 놈 치고 깨끗한 놈이 없고 나 공평해 한 놈 치임이 더 구리다 그 얘기시죠? 맞습니다. 차라리 그냥 저희처럼 돈이 좋아. 돈 버는 게 좋아. 난 돈을 벌려고 리뷰해.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아닌데. 저는 물론 그 유료 아닌 영상도 제작을 하지만 영상을 한 편 만드는데 얼마나 큰 공이 들어가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 짓을 하면서 뭔가 이런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상업 영상 한 편 만드는데 못해도 한 200은 받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10분이나 10분 가까이 되는 리뷰 영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하면 사실 현타 옵니다. 금방 지쳐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협찬이나 어떤 금액을 받고 이런 저희가 또 평소에 써보고 싶은 제품을 받으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면 그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리뷰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품을 빨리 받아서 이 제품을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이런 감정도 있거든요, 사실은. 일단 그것도 그 이전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난 너무 써보고 싶어. 일단 다른 사람 소개하는 건 둘째고 내가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다들 리뷰어의 입장에 있어서 이상적인 리뷰어의 방향성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제럴드, 그 파나소닉 S9에 대한 좀 자세하게 어떤 제럴? 영어라 어렵던데. 저도 정확하게 그 모르겠습니다만 제럴드라고 말하면 모를 수 있어요. 그 미국 유튜버 중에 형님이 띄워주세요. 제럴드 머시기 뭐 이게 큐큐님께서 이렇게 링크 남겨주실 수 있는데 그 되게 유명한 분석가 리뷰어예요. 카메라를 분석하고 뭐 하는. 근데 그 원래 파나소닉 리뷰를 계속 했었죠. 되게 유명한 뭐 파나소닉뿐이 아니고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했죠. 굉장히 유명한 카메라 유튜버인데 최근에 그 S9이라고 작은 카메라 풀프레임 바디 나왔을 때 일본에서 전부 초대를 해가지고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뭐 다 초청해가지고 이제 걔네들은 그런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최마태님하고 우리 우찌님 뭐 그 외에도 다른 분도 가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두 분 가셨는데 거기 초대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초대를 못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이유가 그 전에 나왔던 그 S5 마크 2였나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이상하지만 파워풀한 카메라
라고 제목을 썼대요. 이제 영어로 썼겠죠. 근데 이제 사실 내용을 보면 위쪽 바디를 다 팀키라는 이상한 파워풀한 카메라라는 내용이었는데 뭐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제럴드 생각이에요. 파나소닉 마케팅 담당자가 그걸 보고 야 우리 카메라를 이상하다고 했어. 얘 빼. 이렇게 해서 누락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말이 되는 모르죠. 일인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기분 나빠서 그냥 그거를 하소연한 게 아니고 리뷰어들 입장에서 제조사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서도 되는가 이게. 그런 프로모션 자체를 하는 건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프로모션에 참가했다는 것 자체가 거기까지 비행기값, 식비, 호텔비 전부 이제 제조사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접대를 받는 거잖아요. 뭐 약간 여행으로 표현을 하고 있던데. 예,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티죠. 지금 오늘 하고 있는 WWDC 애플 그것도 일종의 파티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프로모션에 참가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리뷰를 못 한다는 게 그 제럴드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물론 저도 똑같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짧은 했어요. 시간 안에 빨리 리뷰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문제였어요. 2박 3일 동안만 S9을 받았다가 다시 나중에 이 롱텀 리뷰로.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뭘 얼마나 알아봤겠느냐.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갑자기 한 몇십 명의 리뷰어들이 갑자기 똑같은 내용의 리뷰를 3일 만에 쫙 올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신뢰가 안 간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나는 당연히 초대를 못 받았지만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루틴에서 못 벗어났을 것 같은 거야. 아니 뭐 또 초대를 받았고 거기도 즐겁게 카메라도 만져봤고 여러 내가 만나고 싶었던 인플루언서도 봤고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그 상황에서 S9에 대해서 이거 쓰레기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이렇게 없는 말할 수 있었냐는 분위기다. 거겠지. 내가 뭐 다 동의는 안 하지만 제럴드의 이야기 중에 일부분 좀 수긍이 됐던 부분이 그거예요. 갔다 와서 제대로 된 리뷰를 내 마음껏 좀 올리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좋지 않느냐인데 라는 의견이었어요. 네, 그거는 조금 수긍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리뷰를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진득하니 써보고 장단점들을 다 파악하고 리뷰를 만들면 좋겠지. 근데 이 상황상 그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게을러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데드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간이 길다고 해서 더 컨텐츠가 잘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잘 나오는 건 아니야. 그건 맞아. 근데 확실해. 그거 있어요. 내가 작업실 안에서만 테스트하는 거랑 그렇지.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서 맞아, 테스트를 맞아. 하는 거랑 그거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필드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인지는 항상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외주를 계속 하니까 유튜브 말고 외주 영상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제품들을 전부 외주 영상업에 해서 실제 그거를 찍을 것이냐. 근데 이건 쉽지 않아요. 쉽지 왜냐하면 않죠. 그쪽 클라이언트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새로운 클라이언트의 리뷰를 한다. 이건 사실 그쪽 클라이언트한테도 이제 신뢰가 되는 조금 행동이기도 신뢰가- 하고 맞아요. 문제는 그 부분을 너그럽게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 클라이언트만 괜찮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치명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뷰를 위한 영상을 차라리 따로 기획을 해서 찍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오히려 더 쉬워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예산이랑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외주업을 대신 이제 좀 멋있는 막 정말 막 큰 뭐 이런 식의 어떤 외주업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오늘 규큐님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필드 테스트 마이크 필드 테스트 한다 그러면은 무선 마이크 같은 거 멀리까지 가는 거 그냥 이렇게 앞에 나가서만 해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우리들이 대단한 작품을 찍고 있는 거를 보고 나 잘 찍지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카메라 장비의 성능을 보고 싶은 거고 그죠? 자, 누구 또 까는 게 됐나? 그럼 요건 어떻습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 리뷰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성이라는 게 네. 어떤 느낌? 누가 봐도 설명이 저 제대로 안 사람이 됐어. 써보질 않았어. 그게 보이잖아 우리 눈에는. 써보지 않고 하면 안 되죠. 그건 기망이다. 기망이라고 하죠. 기.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구독자들이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판단을 네. 하지 않을까. 이제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보면 답이 나오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저희들 같이 어느 정도 리뷰를 많이 한 사람들은 제품을 딱 받으면 그냥 딱 만져보면은 장단점이 바로 나오잖아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장단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거기서 이제 필드 테스트를 한 번 더 하면 확실하게 딱 검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경험과 그리고 실제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더 좋은 리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우리 얘기 많이 나눴으니까 이제 그 구독자분들께 나는 이런 리뷰어다. 나는 이런 리뷰, 이런 베스트 슈퍼 리뷰어가 되기를 꿈꾼다. 사실 제 채널 자체가 약간 뽐뿌를 유발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을 낚는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고 싶게 만드는 게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제 리뷰만 보고 구매를 하시기보다는 다른 리뷰도 골고루 보시고 제 리뷰에서 뭔가 강력한 뽐뿌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때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저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갑을 신용카드를 긁으면서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저의 경험에 필드 테스트나 이런 것들 다방면으로 좀 열심히 연구를 해서 리뷰를 만들 테니까 이 리뷰어에 대해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쟤네도 먹고 살아야지 약간 이런 조금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형님 영상에 그런 댓글 달렸었잖아. 저분들도 먹고 살아야죠. 아유, 감사할 댓글이죠, 진짜. 제 이제 개인적인 부분의 채널에 대한 이야기라면 요즘 들어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 채널이 리뷰 채널이 맞나라는 근본적인 정체성 고민을 되게 많이 요즘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앞서서 이 채널이 내가 즐겁자고 연 채널이거든요. 조금은 스타트가 다를 수 있어요, 두 분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리뷰를 계속해서 숙제하듯이 하는 거에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저는 좀, 두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자꾸 뒤로 밀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두 분 항상 말씀하시듯이 힘을 좀 빼야 됐는데 왜 저 형은 힘을 못 빼나, 꼰대라서 그런가 보다 약간 이런 트립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전문 리뷰 채널은 확실히 아닌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좀 내렸어요, 저희 채널은. 그래서 리뷰를 물론 뭐 계속 하기는 하겠지만 전문 리뷰 채널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재가 리뷰하는, 써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정도 하고, 그 외에 조금, 이건 제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뷰수가 안 나도 내 개인적으로 좀 즐거운 컨텐츠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고요. 즐거운 콘텐츠. 뭐 이렇게 출사라든지 아니면은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컨텐츠. 단 브이로그는 가능하면 안 할 거고요. 브이로그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외에 좀 재미있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다음에 한동안 카메라 장비들만 너무 했던 것 같아서 요즘에는 원래 제 전문 분야였던 음향이랑 음악 쪽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쪽 장비이기도. 제가 최근에 그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문재 감독님을 되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그분하고도 한번 협업을 해보고 싶고, 그렇게 좀 재미있게 꾸며가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게 팟캐스트잖아요. 원래 저희가 셋이서 오늘 주제는 좀 이런 부분의 얘기지만 오늘은 소니를 한번 까볼까? 오늘은 파나소닉을 한번 까본다라는 게 무조건 욕을 한다기보다 실제로 써보니까 이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새로 나올 봤더니 이게 좀 적용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는 좋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간혹 하는 팟캐스트를 좀 기획을 하자 했는데 다들 그냥 계속 미뤘잖아. 미뤄지고 바쁘고 먹고 살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규규님이 거봐, 그것도 결국은 위로 리뷰가 리뷰로 물려서 하게 됐잖아. 하게 됐는데 이렇게라도 시작하는 게 어딥니까? 네, 그래서 자주는 못하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팟캐스트, 오늘은 규규님 사무실이지만 또 다음에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한번 하고 서원동님 사무실에서 하는 걸로 릴레이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좋죠. 네,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 감독님도 한 뭐 말씀. 저도 앞으로 이제 리뷰를 하는 그런 각오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각오. 너무 비장한데? 일단 저희가 이제 영상 사진 기자재 리뷰를 하잖아요. 제품을 가만 보고 있으면 이건 쓰레기다, 이거는 사면 안 된다라는 제품은 없어요, 사실. 이게 나랑 맞냐 안 맞냐 정도인 거지. 사실 쓰레기는
제품 출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 이제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충분히 제품을 써보고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제가 충분히 몸으로 느껴보고 리뷰를 만들고 있어요. 그냥 제품 받아서 막 후루 까가지고 막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해도 한 달 정도는 써보거든요. 진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느낀 점들을 정리해서 리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유료 리뷰라고 해서 안 좋게만 보실 게 아니라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요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막 댓글에 변명하기 바쁘다. 이렇게 댓글 달릴 수 있을 것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쌔바닥이 기네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 조회수가 오늘 이 영상이 좀 나오면은 계속해서 팟캐스트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구독과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흔들어 흔들어.